현재 지금 이란이 그죠? 이스라엘이 이란에 핵시설을 공습을 했는데 그죠? 이건 이제 사실 미국하고 이란하고 핵 개발과 관련된 협상을 하고 있는 와중에 나온 거야. 근데 이제 미국 쪽에서는 이번 공격과는 무관하다. 그러면서 백악관이 이번 이스라엘 공격에 관여하지 않았고, 그죠? 아울러 이란이 미국을 보복 대상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유럽의 미군 보호가 최우선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고, 사실 엊그제부터 나온 이야기가 그죠? 미국이 자국민 대피하라는 이야기가 있었잖아. 그제? 그러니까 뭐 일정 정도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시장에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건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뭐 일단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 가운데에서 중요한 건 이란의 보복 가능성이지. 그죠? 실질적으로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에 공격을 하면서 이란의 총참모장인가 뭐 죽고 군인도 죽고 군 수뇌부도 죽고 거기다가 핵 개발 과학자 이쪽도 몇 명 죽고 그러니까 그죠?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피해 보복이 또 있을 수 있는 부분이잖아. 그죠? 지금 헤즈볼라나 이란 본토 이쪽에서 이제 미사일 공격을 또 이스라엘 쪽으로 단행할 가능성이 높은 부분. 그래서 이제 지금 국제 유가도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시아 증시 그리고 미국의 미증시 선물도 다 약세를 보이는 요인이 그러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돼. 자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스라엘 공습의 부분에 보게 되면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과 탄도 미사일 개발 기지 그리고 군사 인프라 뭐 이쪽 부분을 공격을 하면서 F-35 스텔스기 F-35 스텔스기의 그 2,000파운드 폭탄 탑재하고 F-15 전폭기에 4,000파운드 폭탄을 탑재하면서 여러 차례 그 핵시설 부분을 공격을 한 부분이다라는 부분인데 하여튼 네타냐후가 예전에도 저희가 네타냐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네타냐후 총리가 부정부패에 연루되고 막 이런데 그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 바이든 정권 때 네타냐 총리 그 홀대하고 막 난리부르스를 쳤었잖아. 그죠? 그런데 뭐 부정부패를 했어도 이 전쟁을 계속 끌고 가면서 그죠? 그래야 권력을 내려놓지 않을 수 있지. 그죠?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전쟁 뭐 이런 부분들을 끌고 가는 요인이기도 하고 여하튼 이란 같은 경우에는 그죠? 그 주요 핵시설이 전국에 수십 개 존재한대죠. 그죠? 그리고 또 핵심 시설은 최근에 지하화를 많이 했고 그죠? 이제 그런 부분들 속에서 얼마만큼 타격을 실질적으로 입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고 이제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뭐 다시 한번 반격의 카드를 들겠지만 여기에서 지난번에도 한번 이스라엘과 이란이 서로 한 번씩 주고받았었잖아. 그때보다는 조금 강도가 높은 흐름인 건 분명한데 실질적으로 이란이 대응을 해서 더 크게 확산으로 가려면 아랍권이 이란을 지지해주는 특히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든지 이런 쪽이 지지를 해줘야 이란이 더 그 힘을 얻어서 이스라엘하고 아랍권하고 싸움으로 번지게 되면 이때는 상당히 시장이나 글로벌 시장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더 하락을 해야 맞는 거지. 그죠? 그때는 이 중동 전쟁이 확산되는 거고. 그런데 그렇게 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지난번에 그죠? 사우디아라비아부터 시작해서 아랍에미리트 3개국 방문을 했을 때 나름대로 AI를 선물해줬고, 그죠? AI 그 고사양 칩 이런 거 규제했던 부분들 선물해줬고, 그리고 방산 쪽, 그죠? 무기들 이런 것들을 판매를 허용해줬다. 그런 걸로 보게 되면. 이미 그 당시에도 이란하고 핵 협상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사우디아라비아나 그 이란의 주변 아랍 국가들에 대한 단도리를 일정 정도 했을 거라고 봐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죠? 이란이 혼자서 뭐 핵을 갖고 있다고 해서 뭐 그 이스라엘에 대응한다고 해서 확산이 더 크게 될 것이다라고 보진 않는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만약에 이 미국하고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요르단이라든지 이 아랍에미리트 뭐 이쪽 라인들이 미국하고의 관계가 안 좋아서 그죠? 이런 상황에서 뭡니까? 이 아랍 동맹이 형성이 돼갖고 이스라엘과 대응하는 이런 부분으로 가게 되면 이거는 뭡니까? 지금 뭐 좋은 주식이고 나쁜 주식이고 다 매도해야 돼. 그건 뭐 상당히 전쟁이 뭐 증폭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전에 이미 이 미국 트럼프가 일정 정도 당근 이 부분을 아랍 국가들에게 제공을 한 상황이고 그 여타 뭐 언급 안 한 나라들은 크게 힘이 없는 나라들이기 때문에 그죠? 대항하기에 한계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 약세는 길어야 1박 2일짜리다라고 보는 거야.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런데 이제 오늘이 금요일이다 보니까 시장 지수가 반등이 쉽게 못 들어오는 거라고. 오케이? 왜 요 위치인지 알겠죠? 여기서 오늘 지정학적 리스크만 아니면 여기서 그냥 이렇게 올라갈 거다고. 근데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오니까 이렇게 조정이야. 그러면 오늘이 조정 첫날이니까 위로 살 필요는 없지만 요 87,500원 요 박스 작은 박스를 돌파했던 요 지역에서는 매수지. 이해되지? 그래서 매수하라는 거야. 아시죠? 핵 전쟁이 벌어지면 다 망하는 거, 다 죽는 거잖아. 그리고 뭐 전쟁 이란 불거졌다고 LIG 넥슨 현대로템 이거 쫓아서 사러 들어가는 건 안 되는 거야. 아셨죠? 오히려 그런 불확실성이 쭉 나왔을 때 오히려 비중을 조금씩 줄이는 거지 올라가면. 이해되죠? 더 마리치는 그지? 저런 부담 때문에 확 올라올 때가 조금 줄이는 라인인 거야. 이런 쪽은. 응?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떨어진다고 해서 그죠?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진다고 해서 LNF 2차 전지 많이 떨어져 있는 거, 자동차 많이 떨어져 있는 거 사러 들어간다? 그거 아니다. 아셨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죠? 차라리 저 추세를 유지하면서 저것 때문에 영향을 받는 쪽 라인 부분에 우리 쪽 라인을 사는 게 맞다라고 봐. 아시죠? 그런데 오늘은 시장 지수 첫날이라고. 첫날 지수가 하락을 하면 지수로 보면 다시 사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매도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요 폭만큼은 내려와 줘야 된다고 5일평선. 그러니까 첫날 지수에 오늘이 금요일 불리하잖아. 주가 지수가 내려오고 또 주말이라는 변수에 부담을 느끼니까 뭡니까? 매수세가 약해지는 거다고. 그죠? 지정학적 리스크까지가 있으니까. 그지? 그러니까 위로 절대 사면 안 돼. 아셨지? 하나오션은 81,500원 이하. 여기서 사야 돼. 오늘은 하루 종일 이럴 거라고. 그지? 이 전쟁 라인이, 바로 끝나는 라인이 아니고, 이란이 항복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아닌 이상은, 오늘은 뭐 글렀어.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자, 2시인데, 그죠? 시장 살벌하게 밀고 있죠, 그죠? 그지? 오늘 금요일이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이게 이제 작용을 하면서 홍콩도 뭐 지금 0.9% 하락, 상해도 0.7%, 대만도 0.7%, 니케이 1.2%. 그러니까 1% 정도 하락이잖아, 그지? 그런데 우리 시장은 겁나게 하락을 하네, 그죠? 그지? 지금 코스피 기준으로 보게 되면 1.4%, 1.4%가 하락을 하고 있잖아, 그지? 지금 요 라인까지 지금 5일선을 깨러 들어오는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은 그죠? 11일 평선 라인까지 지금 뭐 하루에 조정 라인을 뭡니까? 3일 올라왔던 거를 하루에 다 깨버리는 거잖아, 그지? 그럼 뭐 여기 11일 평선 라인 755 뭐 요 라인까지는 내려오겠다라는 의미야. 자, 그런 가운데에서 다 들리시죠? 근데 저는 쫄지 않아, 아셨지? 자, 이야기했었던 거에 지금 외인들 수급 흐름을 보게 되면 개인들만 열나사네, 그죠? 틈에 나올 일은 없다는 거지, 그지? 왜? 떨어져도 올라도 이제 살아 들어오는 개인들의 물량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야. 반면에 이제 금융투자, 사모펀드 이쪽에서 이제 차익 실험 물량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 외국인들은 선물 1,400개약 매도에 코스닥을 뭐 2,800억, 3,000억 가까이 매도를 하니, 그지? 뭐 시장이 반등할 수가 없지, 그지? 수급으로도, 그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잘 봐야 돼요. 주식은 이렇게 개인들이 이거 열심히 사는 거 어느 거 살 것 같아요, 여러분들? 코스피도 사고 코스닥도 열나 사는데, 그지? 뭐 살 것 같아? 현재 업종을 한번 보자고. 그거 뭐 살 것 같아? 뻔하지 뭐. 그죠? 제조, 대형주, 전기, 전자를 가장 많이 사네. 뭐 사겠어? 삼성전자 많이 사겠지. LG전자 많이 사겠지. LG이노텍 많이 떨어진 거. 그죠? 그런 거 주구장창 사대는 거야. 자, 뭘로 다시 보셔야 아는 거냐면 이겁니다. 우리가 6600으로 보지 뭐. 일단 코스피, 자, 아까 지수 볼 때도 요거 보기 전에 뭘 봐야 되냐면, 자, 이 시장이 그지? 지수를 잘 보세요. 이게 코스닥 지수야. 우리는 전혀 흔들리지 말어, 아셨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자, 코스닥 지수야. 그리고 하나 더 코스피 지수라고 같이 비교를 해. 자, 저점은 같은 날 나왔어. 그죠? 요날 4월 9일. 그지? 4월 9일 날 저점이 나와갖고 4월 9일에 뭔 일이 있었어요? 미국 시장에서 관세, 그죠? 유예를 하면서 그 다음날 갭으로 떠서 반등을 해줬잖아. 그지? 자, 여기에서 이렇게 꾹 올라왔지. 그지? 같이 올라왔어. 코스닥도 이렇게. 자, 그 다음 상승폭이 이때도 더 컸고 여기서 돌아서 나오는 타이밍도 더 컸어. 거래소가. 그지? 실질적으로 잘 보시면 2차 상승의 코스피 1차 상승도 거래소가 더 컸고 2차 상승도 거래소가 더 컸어. 그죠? 자, 요게 이제 그래서 요 마디가 나왔다 그랬잖아. 그죠? 마디가 나와서 쉬어야 될 시점에서 쉬고 있는 거야. 그지? 여기까지는 무슨 이야기인지 다 이해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잘 봐야 될 부분이 있어. 시장이 뭐예요? 요거는 이제 관세에 대한 유예 이걸로 올라온 거고,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실질적으로 세게 6월달 요 흐름 속에서 올라올 수 있는, 그러니까 요 올라오고 있는 기조의 6월 요 2,700 이상에서 쫙 뽑았을 때의 이 부분이 이제 외국인들의 매세가 들어온 거야.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죠? 이 정책 상법 개정이라든지 배당 확대라든지 이 법률 흐름 부분으로 올라온 거라고. 그죠? 저 PBR에 대한 해소 기대감. 코스닥 종목은 대부분이 고 PBR 종목이야. 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상승폭이 크지가 않은 거야.
왜 얘네가 상승을 했느냐? 코스피가 너무 많이 상승을 하니까 딸려 올라왔던 것뿐이야. 이걸 이해해야 돼. 그제? 그래서 제가 계속 어제도 공개방송하면서 이 얘기했잖아요. 지수가 올라올 때 같이 올라오지만 조정을 받으면 뭡니까? PBR이 높거나 PER이 높고 실적이 받침이 안 되면 그게 우열반을 가리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뭘 빌미로? 그렇지 않아도 조정 한번 받아야 될 타이밍에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인한 뭡니까? 빌미. 그게 된 거야. 그러니까 한번 맞아야 될 자리에서 세게 맞는 거야. 그런데 이럴 때 무엇을 사고 무엇을 들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제? 내가 코스닥 종목을 들고 있더라도 실적이 앞으로 나아질 수 있는 종목이라면 땡큐야. 근데 그죠? 그냥 지수 따라서 올라온 애들 잘 보셔요. 기업의 PBR, PER을 여기서 같이 봐. 여기 보면 PBR, PER이 있잖아. 그지? 응? 뭐 지금 하나오션도 5.3이나 되네. PBR이. 그지? PER이 29.6이나 되고. 그런데 얘는 실적 가시성이 있고 성장 기대감이 충분한 거고. 그죠? 주식으로 봅니다. 이래야 돼. 자, 일본 월봉으로 보는 게 지금은 가장 낫지. 왜냐? 일봉으로 보면 달러 올라왔는지 안 올라왔는지를 볼 수 있으니까. 자, PBR하고 PER하고 같이 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 코스닥의 종목들의 PBR, PER을 보는 거야. 차트하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정부가 하려고 하는 건 0.2배, 0.8배의 타겟이잖아. 그지? 그것까지 맞춰줘야 배당 부분에 있어서의 과세도 줄여주고 뭐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코스닥은 해당되는 게 거의 없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 코스닥 종목들은 어떤 종목도 대부분 종목이 그죠? 정부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 라인이 거의 없다고. 반도체 소비장 많이 떨어졌죠? 그지? 많이 떨어졌어. 많이 떨어졌지. 최고점 대비. 그래도 PBR이 6배 뭐 이러잖아. PER이 24배. 실적이 안 나와도. 그죠?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이 지금 하락을 하니까 또 하락을 하는 거라고. 거래소도 마찬가지야. 그죠? 거래소 쪽도 마찬가지고 성장. 여러분들 뭐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전쟁이 한다 해서 왜 저 로보티지가 많이 떨어집니까? 그죠? 로보티지가 로봇 중에 가장 센 애잖아. 그죠? 그런데 얘네들 PBR 봐봐. 그죠? 실적도 없는 애들이 뭡니까? 성장에 대한 기대감만 갖고 있는 거잖아.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 그죠? 많이 떨어졌어도 이제야 PBR 2.6배네. 1배 이하가 아니야. 이해돼요? 많이 떨어진 것 같지? 실적으로 보면, 그죠? 퍼로 보면, PBR로 보면 싼 게 아니단 말이야. 성장에 프리미엄을 주는 것 뿐인데, 그죠? 그런데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번에 거래소 지수가 올라온 가장 기본은 0.2배는 상장 폐지, PBR 0.2배 이하는 상장 폐지시키고, 0.8배 이하는 뭔가, 규제를 하겠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주사들이 올라왔던 거야. 하나니. 그죠? 그러니까 얘네가 올라온다고 코스닥이 따라서 그러니까 이거지. 얘가 간다고 얘가 가는 이렇게 해서 지수가 많이 올라가니까 별 볼 일 없는 애들까지도 따라 올라왔던 거지. 그 따라 올라왔던 것들이 시장이 조정받으니까 왕창 쏟아지는 거라고. 지금 여러분들은 코스닥을 들어가는 타이밍이 아니야. 아시죠? 이 지수가 아침에도 얘기했잖아. 이렇게 지수가 세게 떨어지면 그죠? 뭡니까? 과격하게 조정을 딱 보이지? 그 다음에 돌아올 때 섹터 종목 선별이야. 선별. 응? 여태까지는 지수가 올라올 때 다 같이 돌아가면서 좀 올라왔지. 그지? 그런데 이 조정 이후에 다시 올라갈 때는 또 섹터 내에서의 종목 선별이라고. 그러려면 내가 내려오는 라인의 종목이 실적이 명확하게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죠? 법을 개정하고 뭐 하는 데 있어서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이든지 이쪽을 가야 되는 거야. 이해하시죠? 이 이야기를. 그죠? 그런 라인이라고. 오늘은 뭡니까? 지수는 뭡니까? 통신이나 SK텔레콤이니 뭐 아침에 카카오그룹 뭐 투자 뭐 이런 쪽 라인이 조금 반등하고 그다음 전쟁이니까 방산 쪽 LIG하고 탄약, 풍산 그리고 운임료가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그죠? 그제? 이쪽이 단기적으로 좀 강세인 거잖아. 그 외에는 전멸이란 말이야. 이럴 때 함부로 종목 사면 안 돼요. 아시죠? 이렇게 세게 조정을 라인을 받는 흐름 부분에 쉽게 되돌아오는 종목 차별 없어. 그 다음엔 차별로 돌아온다고. 차별적으로. 응? 그럴 가능성이 있는 쪽으로 베팅을 하는 거예요. 이제